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물가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죠. 제가 경유 차량을 운행 중인데 요소수가 떨어져가지고 얼마 전에 요소수를 넣으러 갔습니다. 근데 리터당 한 1,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리터당 2,000원이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고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은 말라가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도 이런 일이 있죠.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채권 시장 불안불안했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경색이 현실화되니까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 이걸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적격담보증권, RP 매매 대상 증권 범위 확대하는 조치였는데 이걸 통해서 시장의 경색을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것도 돈 못 받게 생기니까 채권 시장 전체가 급속 냉각되는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장본인 다시 갚겠다고 하고 또 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 가까스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지금 살얼음판을 겪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죠. AA급 채권이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전, 사오는 전기값보다 파는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고 있었는데 한전 신용등급 AA인데도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굉장히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용이 좋은 회사마저 돈을 못 구하는 상황이니 PF 시장은 당연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PF 둔촌주공도 여기도 돈을 못 구하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할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둔촌주공 사태 PF 문제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주목을 했다고 했죠. 제가 둔촌주공 분양 관련해서 여기조차 분양이 안 되면 PF 믿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더 경색이 이뤄질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둔촌주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에서 가장 기대가 큰 개발인데 이게 다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나 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동산 침체를 예고할 수 있다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계약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건설사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PF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걸 전제로 돈을 빌려준 즉 빚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리고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부각이 되면 당연히 부채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실패하게 되면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유동성 긴축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줄어드는 시기가 왔다는 뜻이고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은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AA급인 채권에도 돈이 조달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죠. 전 세계 각국의 시장이 투자의 경쟁 대상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채권 시장 매력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채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PF 사업은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니까 더더욱 돈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PF 사업의 대표격이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PF에 돈을 더 댈 것인지 말 것인지 투자자들은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고 실제 지금 계약률도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F 사업 분양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중도금도 따박따박 들어와 줘야 되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대금을 완납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입주 포기도 나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대마마저 죽는다면 살아남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대마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시행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여기에 보증 서고 했던 많은 큰 기업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정부는 발벗고 나서서 이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군 건설사 여기 다 엮여있죠. 롯데현산, 현대 이런 기업도 얽혀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 자금 문제로 모회사한테 지원
받고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하고 온갖 것들을 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롯데 PF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던 회사이고 지금 그렇게 벌려놓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금줄이 막히게 생겼고 여기에 둔촌주공까지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죠. 현상 같은 경우도 붕괴 사고를 겪고 신뢰도가 추락하니 돈을 더 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가 둔촌주공의 성공을 바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융적 지원을 했죠. 둔촌주공 그동안 돈 빌려 쓰고 있던 거 차안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고 체안펀드가 투입을 함으로써 겨우겨우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체안펀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이런 건설사 PF 사업에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것까지 풀어주면서 정부도 같이 돈을 넣으니까 제발 여기에 돈 넣으라고 독려한 결과 겨우겨우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투자자 못 구하면 시공단이 한 2천억씩 자체 자금으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으니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모집해 줬습니다. 체안펀드가 900억 들어가고 시공사 연대보증 쓰고 금리 12%나 줬죠. 이렇게 해서 1월 19일까지 단기 자금을 융통을 해서 겨우겨우 상황을 넘겼고 이를 갖기 위해선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안펀드 아무데나 돈을 넣을 수 없어요. 매입 신용 등급 A1CP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 대림만 가능하죠. 둔촌주공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관련 PF의 뇌관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간신히 PF 차원에 성공한 둔촌주공 같은 경우 분양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시장에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20%로 책정했던 이유 그간 빌려 쓴 돈 이거 갚으려면 계약금 20%는 받아야 됐죠. 그래서 분양 시기도 당기고 청약몰이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참담한 수준입니다. 일단 10만 청약설 얘기하면서 불을 지폈지만 결과는 4대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3.7대 1이었고 2순위까지 해가지고 겨우 5대1로 청약을 마무리했죠. 근데 여기에 청약한 사람들 되면 되고 나서 고민해보자 이런 사람들 많이 넣기 때문에 가점도 굉장히 낮았고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는 나서서 온갖 대책을 완화해주면서 계약률 높이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 이르는 걸 1년으로 단축시켜주고 실입주 의무도 없애주고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게 해주고 또 LTV 비율도 높여주면서 미계약이 안 나도록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풀어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계약률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약 결과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 논란에 휩싸였죠. 일반 분양 계약률을 지금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주 물량이 나오는 시기, 즉 미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해야 되는 시기까지 정확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건설사와 조합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추정치로 70%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걸 기준 삼아서 계약을 할지 고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계약률로 피해를 보는 거 결국 가계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 의무사항 아니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하고 있고 사람들 그래도 둔촌주공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뭐 떴다방이 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률 70%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한 1,40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1,400가구 예상하는 거 예비 당첨자 순번 갖고 역산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모두가 나서서 구하려고 애썼지만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40%도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일단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고 이런 경쟁률에 비추어 봤을 때 계약률 40%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계약률을 끌어올렸는데 그렇지만 결과는 70%도 미달하는 이러한 지경에 놓였어요.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시장은 60에서 70%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면 PF 상환이 불가한 수준이죠. 지금 빌려 쓴 돈 다 갚으려면 최소 77% 이상의 계약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에 미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죠.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PF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치를 정부는 해줬습니다. 둔촌주공 허그의 보증 대출로 PF 리스크 해소가 됐죠. 만기 예정일이 1월 19일이고 계약 완료일이 1월 18일인가 됐으니까 이거 당연히 계약금으로 못 갚는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허그의 보증 대출을 해주도록 한 거죠. 일반 분양 정당 계약료가 상관없이 PF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는 해줬습니다. 둔촌주공 이거 급한 불이었죠. 허그가 사업비 보증 승인을 안 해줬으면 1월 19일에 만기 도래하는 PF 갚지 못해서 부도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근데 지금 보증료 비싸다고 또 딴소리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거 없었던 조치인데 정부가 PF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허그 보증까지 지금 지원을 해준 건데 지금 수수료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죠. PF 시장의 가늠자가 될 게 둔촌주공이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여의도는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둔촌주공 사업장의 자금 조달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허그가 보증해주면서 이제 사업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PF 시장의 가늠자로서의 역할은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죠. PF 시장의 대표격인 이 둔촌주공마저 지금 100%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 왔고, 이건 부동산 PF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건설사뿐 아니라 PF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든 투자할 수가 없죠. 지금 시장에 자금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 선택적으로 자금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가뜩이나 리스키하다고 판단되는 PF 시장의 대표 주자마저 이렇게 고전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 3월에 무순위 청약하면 90%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둔촌주공 자기네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한국 PF 시장의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PF 시장에 돈 들어갈 일은 더더욱 요원해졌습니다. 둔촌주공 계약 부진에 부동산 PF 시장 다시 불안해진 거 당연한 일이죠. 사업장 PF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고위험 중후순위 PF 비중이 70%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상반기 중에 터질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허그 보증이 없었으면 둔촌주공 PF도 터지는 거였죠. 어쨌든 이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온갖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누구를 위한 걸까요? 빚내서 집 산 가게들 집값 떨어지는 것 그거 눈뜨고 못 봐가지고 지금 이런 지원하고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 시공사 부채 문제, 그들의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받으라고 온갖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말만 믿고 빚내서 집을 사는 가게들 분양가보다 값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약률을 미발표하는 것,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 믿음을 가게에 심어주고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PF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누군가 사주는 시장이 돼야 합니다. 3월 무순위 집주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예비 당첨자들한테 계약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심리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눈 감아주고 있어요. 70% 가까이 계약이 됐고 둔촌은 1등 사업장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계약하면 대마가 쓰러지는 일은 없으니까 이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둔촌만 구하면 되는 시장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둔촌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 또 있죠. 장의자의 레디언트 지금 계약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계약률이 40%에 달하는데 주변의 시세는 급락하고 있어요. 이제 집주 물량 나왔는데 500가구가 넘죠. 여기 같은 경우 업계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계약률을 보였습니다. 강북의 최대어로 꼽혔던 단지고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이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모든 주택형 중도금 50% 전액대출 가능
가능했고 이자 후불제도 적용이 돼서 초기 자금 비용도 줄이는 등 이런 혜택을 제공한 단지 서울의 대단지에서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융 마케팅을 했는데도 60%가 안 되는 계약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이걸 사줄 수요가 없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 주변 시세보다 결코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빚내서 사기를 꺼려 하는 거죠. 주변에 비교 가능한 레미안 포레 카운티 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에 13억에 팔렸다고 했는데 45%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장이자이 분양가 10억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대장 아파트 7억이면 사는데 2년 후에 받을 이 아파트를 10억 이상 주고 사는 거 가격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 팔리게 됐습니다. 장인 뉴타운 가격 지속적인 하향세이니 이거 40% 팔려면 지금 이제 고생 꽤나 하게 생겼죠. 그래도 먼저 시작을 했고 60%는 팔 수 있었는데 여기 말고도 이후에 기다리는 아파트들 즐비에 있습니다. 장이자이 19역 그 옆에 또 푸르지오 여기도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죠. 여기 이문동에도 재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이 19역 같은 경우 2000세대 대우건설에서 짓는데 올해 분양을 하죠. 장이 라디우스 파크 푸르지오 여기도 1600세대 분양을 하는데 여기도 올해 분양을 합니다. 주변에 이문동에 분양 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문 3구역 4300세대에 달하고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테 여기도 3000세대가 넘습니다. 휘경동에 자이 디센시아 여기도 1800세대 다 유수의 건설사가 짓고 올해 다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삼성, 현대, DL만 가능하죠. 체험펀드가 지원할 수 있는 건설사 여기입니다. 이들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 그들이 분양해야 되는 아파트, 그런 PF 사업들이 즐비한데 이게 다 올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없을까요? 강남에도 분양 예정된 거 많이 있죠. 지금 방배 쪽에 올해 분양이 예정되어 있죠. 둔촌보다 더 상급지의 물량도 올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배, 반포, 잠실 더 비싼 분양가로 분양 대기 중인 물량들 시장에서 과연 소화될 수 있을까요? 주변 아파트 가격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장이동 지금 40% 물량 더 팔아야 되는데 인근의 아파트 13억 하던 게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둔촌주공 이제 30% 더 팔아야 되고 줍줍 물량 나오게 됐는데 인근에 보다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 24억에서 16억까지 가격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강동지역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죠. 19억 하던 게 14억까지 내려오고 17억 하던 게 10억대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레일 여기 같은 경우 고덕동에 신규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 막 들어올 때 여기에 많이 비교를 했었죠. 여기도 신축에 속하고 대단지의 아파트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인데 여기 가격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명일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삼성에서 지었죠. 여기도 15억 하던 게 10억까지 떨어졌는데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방배에 또 분양 물량 오래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배도 국민평형 뭐 30억 이 정도 예상하고 지금 사람들 기대하고 있는데 유사한데 개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개포도 이제 평당 1억 시대 열었다고 하면서 개포의 분양가 높게 분양해도 성공적으로 수많은 물량을 팔아치울 수 있었는데 이것들 지금 입주 대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분양권 거래가 2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0억이 넘는다던 개포의 아파트 지금 20억대 초반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이제 시작인데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둔촌주공 하나 살리면 나머지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이미 살생부는 정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사업장들이라고 자부하고 있겠지만 살릴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려주려고 하지 않으면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지금 이런 물건들 사주라고 금리 압박해서 좀 낮춰놓고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제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